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오늘 개헌안을 내놨죠. 네, 이 자문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성균관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정재황 교수 연결합니다. 정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정재황입니다. 이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언제 만들어졌죠? 예, 지난 1월 달에 만들어졌습니다. 1월 24일 날 발족이 된 걸로 모두 기억합니다. 몇 분의 위원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모두 15분이 지금 국회의장께서 지명한 9사람하고 새누리당 추천 3사람, 그다음 민주당 추천 3사람 이렇게 해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신 김철수 교수님이 위원장을 맡으시고요. 예. 모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개헌안을 만들어서 국회의장한테 제안하는 게 임무겠군요. 예,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자문위원회로서 예. 국회의장님께서 지난 작년에 최은절 경축사 때 공약을 하셨습니다. 예. 이제 20몇 년 지났으니까 새로운 정부 형태나 또 헌법의 중요한 규정을 한번 바꾸어 보는데 초당적으로 논의하자 해서 구성이 됐고, 그게 저희들이 이제 자문위원회로 구성이 되고 의뢰를 받아서 의견을 제시해 드릴게요. 그렇게 한 거죠. 오늘 제출한 개헌안이 그럼 최종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중간 발표 국민들께서 아시라고 저기 발표를 한 거고, 최종 발표는 5월 말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뭐 대체적인 내용이 국제국칙한 건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물론 이제 앞으로 남은 것도 중요한 게 많은데 그동안에 이 헌법 개정이라고 하면 주로 관심 부분이 정부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권력구조. 예, 권력구조 부분이라서 아마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권력구조에 집중한 거고 5월 말에 내시게 될 것은 예컨대 뭐 국민기본권 등등 다 포함이 되는 거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통일 대비도 좀 들어가겠고. 예, 물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권력구조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간다. 국무총리를 국회가 선출하니까 내각제 수상처럼 뽑는 거고, 그 국무총리가 내치를 담당한다.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지만 외치, 통일, 외교, 안보만 담당한다. 이거죠? 예. 이 안을 내신 이유는요? 그동안에 우리 현행 헌법이 20몇 년간 지속이 되는데, 정치 활동 상황, 헌정 상황을 보면, 여야 간의 이 대립 구도가 정쟁이 많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지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장애 투쟁이라든지 뭐 소모적인 정쟁이 적지 않았던 것 같고 해서 서로 간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벗어나서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여야가 서로 협력 조정하는 그런 발전된 민주주의를 지향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 출범하면서 첫 번째 회의에서 우리나라 정치 문화가 어떠한지를 먼저 진단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는지가 나올 수 있고, 말하자면 진맥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결론은 정치 문화가 보다 서로 간에 협력하고 타협하고 서로 이 불만이 있더라도 양보하고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이제 분권형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분권형만 만들면 저절로 협력 타협이 됩니까? 사실은 역으로 볼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분권이 되니까 오히려 더 대립 구도가 올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이 제도를 권고하는 이유는 오히려 권력이 나누어짐으로 해서 어느 한 권력이 집중이 되지 않고 해서 서로 간에 협력하지 않고는 국정 운영이 잘 되지 않도록 함으로 해서 오히려 역으로 협력이 꼭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협력의 장을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이죠.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통해 수상을 뽑는다. 그럼 다수당의 대표가 아마 국무총리가 되겠죠. 그죠? 뭐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많겠죠. 그런데 그 다수당이 그 과반을 넘는 절대 다수당이 되면 또 여전히 독주할 것이고 여전히 또 장외투쟁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다만 현행 제도에 비해서는 권력이 완화되니까 분산이 되니까 좀 더 협력 정치가 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지금 현재 5년 단임인데 6년 단임으로 바꾸자.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6년 단임으로 가게 되는 것은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정황용
정관용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예. 이게 그 대통령은 주로 외치를 담당하고 네네.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 국무총리 내각 쪽은 내치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담당하는 중요한 이제 권한이 바로 통일 외교 국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건 좀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또 정파를 초월해서 예. 거시적인 안목에서 또 추진해야 되니까 예.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정을 계획하고 아하. 또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6년 단임을 한 거고요. 네. 단임을 한 것도 이제 재임이 가능하면 연임이 가능하면 또 연임을 의식하다 보니까 예. 소신 있는 추진을 할 수 없을 수 있으니까 아하. 예, 단임을 하되 현행보다는 조금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6년 정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내각제 국가가 다 하는 것처럼 국회가 국무총리에 대한 불신임권을 갖고 예. 대신에 국무총리는 뭐 물론 국무총리 제청해서 대통령이 갖는 거긴 하지만 국회 해상권을 갖고 이건 이제 서로 견제하자 그거겠죠. 그렇습니다. 예. 예. 여기 정치를 하기 위한 거죠. 여기에 독일식 건설적 불신임제 이건 뭡니까? 예, 그건 이제 현 총리를 불신임하기 위해서는 차기 총리를 미리 선임을 국회에서 선출을 해야지만 현 총리 내각에 대해서 불신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게 건설직이라는 이야기는 그 총리 불신임은 서로가 합의가 되어서 뜻을 이룰 수 있겠지만 예. 차기 총리를 선출하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 정파 간의 이해관계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다 보면 차기 총리 선출이 잘 안 되다 보면 현 총리에 대한 이 불신임도 어려워질 것이고 예. 이게 이제 독일에서 상당히 전국의 안정을 가져왔다고 평가되는 그렇죠.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또 그래서 국정 연속성 이런 것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국정 공백을 막을 수 있고. 자, 또 예. 국회 그 양원제 도입 방안도 포함시키셨네요. 예, 같은 맥락입니다. 이 분권형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지금 단원제 국회에서 그동안 우리가 보면 이 여야 간의 대립이 역시 너무 치열하고 예. 그래서 정쟁을 완화하는 그래서 서로 협력하라는 의미에서 이 상원을 두면 그럼 상원은 어떻게 뽑습니까? 예, 상원은 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이나 의사를 대변하라는 의미를 가지면서 예. 그래서 좀 강력화된 단위로 예. 그 의원을 선출하게 그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총수는 혹시 거론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예, 저희들이 상원은 한 100명 정도 예, 그리고 하원 의원은 이제 기존대로 200인 이상인데 아마 200인 정도가 적절하지 않겠느냐. 네. 예, 2대1 정도.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상원 하원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누가 더 상이고 하라는 말은 알겠습니다. 하기가 곤란합니다. 주로 이제 권력구조 부분을 안을 내신 건데 그야말로 국회의장한테 그냥 전문가들의 안으로 제시하시는 거죠? 예, 말하자면 이제 양원제 같은 것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단원제 하에서도 정쟁이 있고 대립이 있는데 예. 양원제 하면 더 복잡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역으로 이제 단원이니까 이제 극한 이 평행선을 달렸는데 이제 상하를 다 거쳐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이제 협력 정치를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번 안에 핵심 키워드는 협력 타협이군요. 예, 앞서 분권형도 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 알겠습니다. 예, 협력 정치가 화두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화두안을 정치권이 이제 어떻게 풀어갈지 뭐 대통령은 좀 부정적 인식을 밝혔는데 그건 이제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성균관대학교 정재환 교수였습니다.